워크시트를 제가 조금 나누어서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일 앞에 나온 단어가 던져죠. throw. 발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throw 아니고 th 발음인데 번데기 발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번데기 발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 뜻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자세하게 발음 팁 영상을 좀 만들기는 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좀 매가리 없이 발음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뜨 이렇게 힘을 주시면 안 돼요. 힘을 주는 발음이죠. 우리나라의 뜨 발음은. 그래서 throw. 들리세요? throw. 바로 이어서 버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throw away, throw out, 그리고 trash, waste, dump 요렇게나 많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조금 쪼개서 가볼게요. throw가 들어간 단어가 있죠. throw out, throw away. 그럼 이 두 개를 들으시면 느낌이 좀 오셔야 돼요. 이 두 개를 실제로 버리다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미국 가서 버리다라는 단어를 몰라서 진짜 좀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럴 게 회화책이나 이런 데 안 나와요. 본 적이 없어. 맨날 쓰는 단어인데. 중요한 건 throw away, throw out의 차이예요. throw out은 바깥으로 던지는 게 out이 되겠죠. 그리고 away는 멀리 던지는 게 out이 되겠죠. 그럼 느낌 딱 오시죠. throw out 하게 되면 버리는데 제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범주예요. 예를 들면 제가 펜을 쓰다가 펜이 마음에 안 들어. 질렸어. 그래서 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거야.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다시 쓰레기통에서 펜을 꺼내죠. 그게 바로 throw out인 상황인 거예요. throw out. 그리고 throw away는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을 예를 들면 이제 물건을 내가 잘 사놨는데 엄마나 아버지가 쓸데없다고 생각을 해서 맘대로 버리시는 거. 그게 바로 throw away예요. 보통 제가 찾을 수 없게 버리시잖아요. 막 진짜 쓰레기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버려버리시니까 내가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그래서 아주 멀리 사라져버린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흔히 뭐 galaxy far far away, 남자분들은 galaxy far far away, 스타워즈에 나오는 문구죠. 은하 저 멀리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trash, waste 이 두 개는 좀 같은 묶음으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뜻을 굳이 따지자면 trash는 망가뜨리다, 못쓰게 만들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쓰레기라는 명사형도 있지만 waste는 낭비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버리다랑 상관이 있느냐? 실제로 한국어가 낭비하다, 못쓰게 만들다를 버리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옷에 쏟았어요. 그러면은 이 옷은 어떻게 되죠? 버렸죠. 이해되시나요? 못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 빨거나 진짜 버리거나 둘 중 하나 해야겠죠. 뭔가 물건이 망가져서 이거 다 버렸네 라고 하는 거. 그럼 waste는 뭐냐면 낭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커피를 마셨어요. 마시다가 쏟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커피가 어떻게 됐어요? 버렸죠. 다 버렸죠. 특히 또 이 trash or waste 같은 경우에는 술 관련해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I'm so wasted. I am so wasted. 이렇게 하게 되면 술을 많이 먹어서 나 취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냥 알딸딸의 정도가 아니라 술을 좀 낭비해서 먹은 거죠. I am wasted. 내가 낭비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정말 술에 떡이 된 상황. trashed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he is, 그녀는 trashed. 그러면 술에 떡이 된 거예요. 그녀가 완전 고주망태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이제 사람의 기능을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못쓰게 되다, 망가지다 라는 의미라고. 그래서 사람이 망가질 정도면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dump인데요. dump는 덤프트럭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우르르르르르 쏟아지는 덤프트럭이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하면서 뭐가 흙 같은 걸 막 쏟아내잖아요. 그게 덤프인데 그런 것처럼 쓰레기나 뭔가 물건들을 우르르르르 쏟아내는 공작을 바로 dump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재활용할 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재활용할 때 이게 좀 모아놨다가 예를 들면 페트병이다 그럼 페트병 그 박스를 우르르르 쏟아요. 그럼 그게 dum프예요. 그럼 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제 1번 뜻이 dum프는 버리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버리는 상황에서, 뭔가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에서 dump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dumped all of my books 하게 되면 나 책들 다 버렸어.
이해되세요? 나 책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dum프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두 권에 버린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딱 머릿속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I dumped. 그래도 재밌는 건 이 dump 같은 경우 사람을 차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dumped my boyfriend 하게 되면 내가 남자친구 찼어. 그럼 ex-boyfriend가 되겠죠. I dumped my ex-boyfriend 하게 되면 내가 전 남자친구를 찼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사람하고 보통 이별을 구할 때 그냥 안녕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뭐 이 추억, 감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jump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닐까. 뭐 이건 제 피셜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배워는 learn이죠. learn. 떠나는 leave, depart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도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leave에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감정. 영어에는 흔히 크게 동작이 있느냐, 동작이 없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뭔가 감정이 있느냐, 감정이 없느냐, 감성적이냐 좀 이성적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요 leave와 depart를 굳이 따지자면 depart는 되게 이성적인 단어예요. depart. 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냐면 뭔가 여러분이 A 장소에 있다가 B 장소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발을 A 장소에서 딱 떼는 그 느낌 있죠. 발이 A 장소에서 딱 발을 떼는 그 순간 그게 depart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depart 뒤에는 반드시 뭐 from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이걸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아시면 왜 from이 붙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발을 지면에서 그 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그 지면이 어딘데? 그 발을 떼는 곳이 어딘데? 네가 출발을 한 곳이 어딘데? 가 되는 거죠. leave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 떠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느낌까지 모두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1대1 치환이 가능한 단어인데 depart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leav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떠나다라는 단어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남기고 가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그래서 유산을 남기다라는 의미까지도 leave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떠나다는 leave, depart. 달리다, run.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뛰어, jump. 많이들 요 두 개 단어에서 동공지진을 일으키세요. 달리다는 이렇게 달리는 거고요. 점프는 이렇게 뛰는 거죠. 한국어는 뛰다 달리다를 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영어에선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달리다, run, 뛰다, jump.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jump 뒤에 hop, hop, hop을 써놨어요. 이건 요렇게 뛰는 거예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뭐 멀리뛰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opping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여행 갈 때 뭐 호핑 투어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 지점을 이제 뭐 약간 이동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화에서도 bar hopping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가는 거. 공부하다, study. 그 다음 울어가 단어가 또 두 개가 있었죠. cry, sob. 인데 우리가 실제 울 때 어떻게 우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고 우시는지 훌쩍훌쩍 하고 우시는지. 대부분의 경우 훌쩍훌쩍 하고 우실 거예요. 엉엉엉엉 하고 우는 건 사실 애기들이 그렇죠. 애기들이. 그리고 cry가 가지고 있는 뜻이 표효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실 때 표효하지 않으시죠? 동물처럼. 그렇게 엉엉 소리 내서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게 cry라면 sob은 훌쩍훌쩍 흐느끼는 걸 말해요. 그래서 sob 이 단어를 cry보다 더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가져, have. 요 단어는 들으면 아시는데 실제로 좀 입 밖으로 뱉어내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have 단어 못 떠올리신 분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왜냐면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have를 빨리빨리 떠올리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즐겨, enjoy. 강세가 joy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njoy도 아니고 enjoy도 아닌 발음이 납니다. enjoy, enjoy의 중간 발음이 나거든요. 요걸 sure라고 해요. 기회가 되면 이 sure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떨어뜨려 drop, drop 쉽죠? 느껴 feel, feel. 그 다음 냄새 맡아인데 smell, sniff, smell, sniff 두 가지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는 동적이냐 정적이냐 감정적이냐 좀 이성적이냐 이렇게 좀 단어를 구분하면 된다, 좀 이해가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동적인 것이 있고 좀 더 정적인 게 있어요. smell, 이 감정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뭔가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나 나쁜 냄새가 나 할 때는 smel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sniff가 뭐냐면 이거예요. 킁킁킁킁 하고 코를 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스니프예요. 동작이 느껴지시죠? 요게 바로 스니프니까 그 차이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들어 listen, hear, listen, hear 두 가지가 있죠. hear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리는 모든 소리를 말한다면 listen은 내가 들으려고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hear 같은 경우에는 내 귓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일단 내 귀로 들어오겠죠.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hearing이 안 좋다라고 하면 보청기를 끼셔야 돼요. listening이 안 좋다고 해야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봐, see, look, watch 인데 사실 좀 막연하게나마 see, look, watch의 차이점은 느껴지실 거예요. 셋 다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focus, 초점의 차이거든요. listen과 hear도 마찬가지였어요. focus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hear은 그냥 다 들리는 거라면 listen은 제가 들으려고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focus가 listen에 있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집중을 해서 들으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듣는 거. 요게 listen이라는 거죠. 보다에서도 그 focus는 존재해요. 여러분이 눈을 딱 뜨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눈을 딱 뜨면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보려고 보는 거. 그래서 see는 내가 눈을 딱 뜨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포커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에요. 근데 look과 watch는 좀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look과 watch 둘 다 포커스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look은 아주 인텐스한 집중력과 짧은 시간을 말해요. 집중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짧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1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watch는 뭐 3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뭔가를 1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보는 행동만 하기가 진짜 힘든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분 동안 이렇게 쳐다보는 게 look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집중해서 보는 것 뿐이지 막 째려보고 노려보는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ook 하게 되면 1분 동안 뭔가 그 집중하는 사람, 상대, 물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다른 행동하지 않고 집중도가 높죠. watc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보고는 있는데 저만 보고 계세요? 다른 걸 하고 계시죠.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보러 가서 뭐 물론 영화를 보겠지만 팝콘도 먹고 진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고 하잖아요. 드라마 볼 때도 마찬가지죠. 과일도 깎아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다른 채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보는 게 드라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watch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watch는 좀 무서운 단어거든요. 왜냐면 상사나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 지켜볼 거야. 그때 쓰는 표현이 또 I'm watching you 이기 때문에 I'm watching you 이렇게 써요. 잘 구분해서 쓰셔야겠죠. 말해인데요. 말해 같은 경우도 조금 여러분 중요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하다, say, tell, speak, talk입니다. talk는 제일 쉽죠. 우리가 카카오톡 할 때 그 톡이에요. 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안녕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B가 안녕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이게 talk인 거예요. A가 한 말을 B가 알아듣고 B가 그 대화 말에 맞는 대답을 했죠. 그게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talk예요. 그 다음 say부터 가볼게요. say와 tell의 차이는 둘 다 말하다인데 이 두 개의 정확한 근본적인 차이는 말을 했어요. 혹은 뭐 글씨를 썼을 수도 있고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상태예요. 말을 했는데 그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냐 안 됐냐예요.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제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제 기과 시간이 9시 45분이었어요. 9시 반에 학원이 끝났는데 15분 만에 집에 오라는 거죠. 이게 이 말인즉 간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뭐 햄버거, 떡볶이 사 먹지 말고 집에 바로 와서 건강한 음식 먹으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친구들이 저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아, 나 9시 45분까지 집에 가야 돼. 엄마가 집에 9시 45분까지 오라고 했어. 이걸 영어로 바꾸면 My mom told me come home by 9:45.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told, 즉 텔의 과거형을 썼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떡볶이 먹으러 갈래? 제 귀가 시간이 9시 45분인데 9시 반이잖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하냐? 부모님 여행 가신 거예요. 부모님 여행 가시기 전에 저한테 9시 45분까지 집에 와야 된다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친구한테 야, 떡볶이 먹으러 갈래? 라고 한다는 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9시 45분까지 오라는 그 귀가 시간을 난 지키지 않겠다. 그 말은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이렇게 사라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say예요. 이 말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엄마가 9시 45분까지 집에 와 라고 했던 게 이게 둥둥둥둥둥. 이게 저는 알아는 들었어요. 말은 알아들었어. 근데 그 말을 이행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게 say예요. tell은 이행을 하게 전달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speak는 뭘까요? speak는 say와 tell이 합해져 있는 상태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도 있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하는 상황에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또 역시 불특정 다수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제가 say를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제가 tell을 하고 있는 상황, I can speak English 하게 되면 내가 영어 말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 I can speak English 요게 내가 영어로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라, cut, 찢어. 찢어도 두 개가 있죠. tear 그리고 rip이 있습니다. tear 같은 경우에는요. 막 팍팍팍팍 찢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는 거. 그 rip은 예쁘게 찢는 거 말합니다. 점선 이렇게 딱 있고 쫙 예쁘게 찢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자 봉지 뜯고 그런 게 보통 이제 rip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tear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두 개 다 엄밀히 따지면 찢다지만 살짝 다르게 사용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포기해. give up. 죽어. die. 죽여. kill. alright. 자, 이렇게 죽여랑 죽어가 다르니까 구분을 또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맨 처음부터 죽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은 또 그 뒤에 부분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재밌게 봐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단어들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셀프 테스트 좀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셀프 테스트에서 또 뵐게요. 안녕.